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게 뭐 메인 이슈인데요. 진짜 황당한 이슈죠. 황당한 뉴스고, 황당한 뉴스면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누구나 예상했던,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때부터 저거 아닌데, 저거 정말 아닌데 했었는데, 역시나 윤석열식 졸속 정책의 그런 실패를 또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제4 이동통신 무산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거 지난 15일이죠. 통신비 낮춰준다더니 제4 이동통신사 결국 무산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통신 관련해서는 독과점이잖아요. SK, LG, KT가 지금 거의 뭐 다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사가 이런 통신비도 거의 비슷하고, 뭐 담합은 아니겠지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신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쟁을 시키면, 새로운 통신사가 들어와 경쟁을 하면은 좀 더 가격 경쟁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건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번째 통신사 출범시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7번이 무려 7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앞에 정부에서도 통신사 네 번째 통신사 나오려고 하다가 뭐 무산된 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여덟 번째 그 무산된 게 왜 문제이냐? 왜 문제면요. 요번에 윤석열이 작년에 이 통신사 관련해 가지고 그 통신 과점 이거 해소하라고 막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2월달 기사입니다. 작년 2월달에 2월 15일날 윤석열이 용산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은행과 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너무 과점되어 있다. 그 해소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이게 2월달이에요. 2월달.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별로 차이가 없다면서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통신사가 과점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없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지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최상목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면은 네 번째 통신사 출하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장이 뭐냐면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고 거의 이런 식이야. 윤석열 정부는요. 윤석열이 화를 내야 돼. 화를 내서 이거 해결해 하면은 뭐가 나와요. 졸속으로. 이거 황당하죠. 아니 교육 정책도 그렇고 노동 정책도 그렇고 지가 뭘 한다고 그냥 지가 한마디 하고 막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정책이 나온다니까요. 졸속으로. 그래 놓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의대 지원대에 대한 누가 몰라?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그냥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입학 연령 1살씩
다운시켜가지고 5세, 만 5세였나요? 만 5세에 입학 시키겠다고. 이것도 무슨 계획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냥 즉흥적으로.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번 것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가 2월 15일 날, 작년 15일 날 막 화를 냈어. 통신사 과점 해소하라! 막 화를 냈어. 화를 냈더니 이게 진짜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통신사가 출범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5월달 기사입니다. 5월달 가갖고 각 통신사들한테 5G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28GHz 그 주파수를 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물론 이거를 그냥 막 힘으로 뺏어온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KT라든가 LG라든가 SK도 이 5G 주파수인 28GHz 이 대역이 야 이거 상업성이 없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반납을 한 거죠. 사실은 2018년도에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KT, LG, SK한테 5G 주파수를 줬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두 개였죠. 3.5GHz하고 28GHz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많은 분들이 5G 그러는데 요새는 5G 광고가 별로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라고 광고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이 광고가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5G 쓰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5G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5G를 3.5GHz 그 대역에서도 쓸 수가 있고 28GHz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3.5에서 쓰는 거는 진정한 5G가 아니에요. 진정한 5G는 28GHz 대역에서 사용돼야지 진짜 빠르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28GHz 대역을 쓰려면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우선 기지국이 많아야 돼요. 기지국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 왜냐면 28GHz 주파수는요 그 직진성이 강하고 이런 회절성이 약해요. 그래서 건물이나 그런 벽 같은 장애물이 막 있잖아요. 그럼 신호가 금방 차단이 돼버려. 뭐 다 뚫려 있는 곳에서 쓰면 잘 되겠지. 기지국이 앞에 있고 뭐 다 뚫려 있어. 그럼 잘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주파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직진성만 강하고 회절성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했을 때 제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뭐 건물들, 시멘트, 벽돌, 대리석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뭡니까 손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똑바로 발휘를 못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 환경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28GHz 그 주파수가 자연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온다거나 막 그럴 때 사실은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크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커버리지가 제약돼 있어요. 주파수가 높아갖고 신호의 전파가 짧아요. 범위가 짧아. 그래가지고 이 범위를 넓게 하려면요. 기지국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5G의 제일 중요한 거는 5G를 제대로 쓰려면 28GHz 대역을 써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쓰려면 기지국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이 KT라든가 LG라든가 아니면은 뭐 SK가 28GHz 쓸 수 있는 이런 기지국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광고만 엄청 하는 광고만. 어떻게? LTE보다 20배 빠르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 과징금 벌금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5G가 LTE보다 빠른 건 맞아. 20배 빠른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빠르게 하려면 우선 망이 있어야 되잖아, 망이.
야, 망도 안 만들어 놓고 기지국도 없는데 무작정 5G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는 거는 이거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36억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그 주파수 5G 28GHz 주파수를 반납할 때 회수할 때 LG나 KT나 SK가 별로 반발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려면은 돈 엄청 들거든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 28GHz를 2018년도에는 통신사들 3사한테 다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주파수를 팔겠다는 거죠. 제4 통신사 하려는 이 회사한테 이 주파수를 팔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아니 5G가 얼마나 이 미래성이 있습니까? LTE보다 20배가 빠른데 더군다나 다른 통신 3사는 이제 못해. 거의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딱 생각했을 때 야 이거 5G 이 망 내가 독점으로 탁 계약해서 잡아가지고 사업하면은 이거 엄청 돈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KT라든가 LG라든가 SK 가입하는 사람들이 다 LTE 쓰고 있는데 5G를 만약에 대기업이 주파수를 사가지고 내가 독점으로 한다. 그럼 대부분 다 5G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어떤 대기업도 이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살 마음이 없어. 아무도 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지원을 안 해요. 이걸 살려고 지원을 안 해.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스테이지 X라는 통신사가 스테이지 X라는 회사가 4,301억 원에 낙찰이 되죠. 낙찰이. 이거는 2018년도에 SK, LG, KT가 낙찰했던 가격의 2배예요. 엄청 비싸게. 밀봉 입찰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 경쟁했던 사람들이 제일 비싼 돈 써가지고 결국 경매에서 돈 제일 비싸게 부른 게 누구냐면 스테이지 X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X가 2014년 2월 달에 낙찰을 받아요. 근데 이게 금년 2월 달. 오래된 게 아니야. 금년. 이게 낙찰을 받아.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바로 우려가 나왔어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대기업도 못하는 거를. 물론 스테이지 X도요. 연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거지. 400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사를. 이 첫 기사부터가 이거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당시 2월 달에 나온 기사. 스테이지 X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따냈다. 다만 주파수 할당 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스테이지 X가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따냈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5G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 X가 최종 4,301억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낙찰 받은 겁니다. 본래 이거 예상했을 때는 얼마였냐면 한 800에서 1,000억에서 낙찰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4,300억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막 신났어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2010년부터 16년까지 7차례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받으면 1,000억 정도 할까 했는데 아니 4,000억 이상을 지금 줘가지고 이 주파수를 산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막 아무도 못했던 이명박 박근혜 때 못했던 걸 내가 한다 하면서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엄청나게 흑행했다 하면서 막 좋아 죽는 거지. 자기들이 엄청난 업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게.
아,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4 이동통신사 나온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대기업들이 경쟁하다 보면은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뭐 이통사 3사가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단합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얼마나 비싸요. 우리는 통신비가 비싸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통신비 7만 원, 8만 원 나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엄청 비싼 거죠. 난 비싸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통신사가 나와가지고 경쟁하면서 가격 떨어뜨리면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신사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해갖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못했던 네 번째 이통사 출연 우리가 시켰어.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 스테이지 X가 5G, 아까 이 5G 28GHz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6,000대, 앞으로 3년 동안 6,000대의 5G 28GHz 장비를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기지국 구축하는데 한 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든다는 거죠. 한 대당. 제일 싸간 게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요, 얼마가 필요하냐? 1,200억이 필요해요. 1,200억. 근데 그거 플러스 기지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비 구매 및 구축 비용이 들어가지고 2천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2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돼, 이거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스테이지 X가 연매출 한 400억 되는 기업이거든요.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5월 7일 날 기사를 보면 이 스테이지 X가 주파수 값으로 원래 낙찰받았던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의 10분의 1을 정부에 납입을 해요. 이게 그 기사야. 왜냐면 법적으로 납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납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에 걸쳐 가지고 4,300억을 납부해야 돼. 5년 동안 4,300억을 나눠 갖고 납부해야 되고요. 동시에 3년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3천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기지국 만들고 그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벌써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과연 스테이지 X가 거의 막 돈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1조 이상 든다고 했어요. 1조 이상. 근데 스테이지 X라는 기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론 이 작은 기업은 연매출 400억 되니까 그래도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한 7천억, 8천억을 들여갖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세미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최소 1조는 필요하다. 1조. 뭐 홍보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랬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5G 아까 말했던 이 28GHz 이 주파수는 돈이 안 돼. 경제성이 없어. 돈이 되는 거였으면은 LG라든가 SK라든가 KT가 이거를 포기했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돈이 안 되는 거를 스테이지 X라는 곳에서 이거를 구매해가지고 과연 돈 되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러려면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기지국 만들고, 그리고 또 홍보와 광고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통사 3사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스테이지 X가 그럴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경매에서 그냥 제일 높은 가 냈으니까 우리는 너 믿고 너한테 팔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부가? 그렇게 한 다음에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거를 분할해서 납부할 건데,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아, 만약에 사람 ING 같은 기업이 우리가, 나 한 8천억 쓰면은 나한테 줄 거야? 주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 ING가 어떤 기업인지 다 파악한 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 연매출이 얼마인지, 재정 상태가 얼마인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봤으면요, 스테이지 X는 아까 경매에서 그 4,300억 낸다고 해갖고 이거를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이미 처음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넘어가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스테이지 X는 안 될 것 같아요 해서 이통 사사로 원래 선정한 거를 취소했어요. 이번에 취소했어. 취소의 이유가 뭐냐? 신뢰할 수 없다.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8번째로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될 전망이다.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4 이통사를 위한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 X의 재정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재무 능력과 신뢰성 문제라고 하지만 과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는 돈을 많이 썼으니까 낙찰을 시켰고 지금 보니까 재정 능력이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취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취소해버리면요, 사실은 이게 연매출 400억짜리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기업 하나 죽이는 거야. 뭐 장난하는 거야? 여러분, 스테이지 X는 그 석유 시추 관련해가지고 액트지오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엉터리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 연매출 400억이 넘는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멀쩡한 회사를 사실은 이렇게 그냥 낙찰 인정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취소해버리면요, 이 회사도 멀쩡한 회사도 휘청거린다니까요. 이게 뭐야? 근데 취소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재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기사 보겠습니다.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은 정부만 제외하고 전문가와 업계 등 대부분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 교수는 이번 정부의 취소 발표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완전한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테이지 X의 재정 능력을 떠나가지고 이미 통신 시장은 과포화된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뭐 새로운 제4 통신사 들어간다고 해결 안 되는 거를 더 일만 키웠다, 뭐 그런 지적인 거죠. 너무 쉽게 그냥 통신사만 들어간다고 되는 거야? 만약에 들어가려면요, 진짜 큰 대기업이 들어가야 돼. 삼성 같은 기업이 들어가갖고 정말 엄청난 홍보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이미 SK, LG 또 어딥니까? 그 KT가 장악해 놓은 시장을 어떻게 뚫어요? 뚫을 수가 없지. 이게 말이 돼? 변재일 당시 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려면 최소 1조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최소 1조 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존버님이 통일돼야지 필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통일대도 필요하고 지금도 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데 어중간한 기업들 나오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5G로는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5G로 경쟁하려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5G가 어디서나 잘 터지게 제 기능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던가 망을. 그게 아닌 이상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스테이지 X한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이 주파수를 판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정부와 스테이지 X가 자본금 납입 시점, 주파수 할당 절차 등 시각차가 존재해 한동안 법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연하죠. 스테이지 X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이 기업이 부실 기업도 아니고 이 기업은 나름대로 사실은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입찰한 거였고 4천억도 요번에 뭐 500억인가 지금 400억 내지 않았습니까?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분할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자기들 재무 상태 같은 거 사실은 뭐 처음부터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물론 얘네들이 지금 처음과 지금 좀 입장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된 건데 하여간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 X의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지만 그리고 스테이지 X는 이거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그러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번에 스테이지 X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자본금이 미달이다. 신청서 쓸 때 2,050억 있다고 했는데 2,050억 없다는 거죠 지금. 왜 있는 척했어? 없다는 거예요. 또 구성주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쓸 때와 달라진 게 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정부가 이게 여러분 이 박근혜 이명박 때도 엄청나게 시도를 했어요. 7번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실패한 이유가. 그리고 심지어 LG, SK, KT도 5G망을 제대로 깔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한다고 윤석열이 작년 2월 달에 한번 난리치고 왔더니 갑자기 이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망을 그냥 경매 먼저 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되긴 뭐가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여기는 좀 신뢰할 수가 없네? 취소해버리는 거야. 무슨 정책이 이따위로 합니까? 그리고 멀쩡했던 기업 하나를 지금 엄청나게 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겨레와 그리고 동아일보가 사설이 나온 게 있어. 사설 결론만 한번 볼게요. 결론만. 한겨레 제4 이동통신 무산 묻지마 추진이 자초한 정책 실패다라고 말하죠.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대통령의 한마디를 곧장 정책으로 졸속 추진하다 논란만 일으키고 흐지부지 된 것은 주 69시간 노동, 만 5살 취약 등 이미 여러 건이 있다. 그런데도 매번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정부의 일처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야, 엄청나죠. 위에 보면 알겠지만은 더 꼼꼼하게 자금 조달 능력을 따졌어야 함에도 정부는 업체 선정부터 서둘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하나로 통신업계를 지목하자 네 번째 이통사 선정이라는 가시적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이미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동아일보 제4 이동통신 자초 무턱대고 추진하다 그르친 정책 실패. 지금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동아일보도 이 정부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묻지마
정책 추진한 거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뭐 진지하게 뭔가를 진지하게 하질 않아. 이게 엄청나게 큰 것들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통사 문제라든가 작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은 이걸 쉽게 한다니까요. 카르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통사도 카르텔 지랄이라고 지랄하면서 이 문제 터진 거였고 또 비슷한 시기 때 과학계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과학계 R&D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래 놓고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 많이 줄게요.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진짜 황당하죠. 동아일보도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사업자 확보에만 급급해 재무 건전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부적격 사업자가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년 넘게 굳어진 통신시장의 과점 구도를 흔들겠다는 방향은 맞지요. 경쟁력 없는 사업자 수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경쟁력 없는 사업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여기에 입찰했던 기업들이 사실 스테이지 X는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액트지오 같은 회사하고는 다른 거야. 스테이지 X는 욕먹을 이유가 없어.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한번 여기 도전해 보자라고 도전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사업자를 받아주고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기업들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런 기업들을요.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 겸 메인 이슈는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야, 특징.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들을 너무 쉽게 그냥 즉흥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면 그만해. 뭐 그런 식이에요. 너무 속이 편해. 속 편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잖아. 액트지오 같은 정말 이런 부실 기업, 회사 같지도 않은 이 기업의 컨설팅을 받고 지금 거기다가 동해 앞바다에다가 5천억, 많게는 1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기지 않고 좀 잘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제4 이동통신 무산.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의심이 드는 게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스테이지 X를 갑자기 취소를 했을까? 정말로 재정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한 게 맞을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혹시 다른 제4 이동통신사 후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밀어주려고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닌가? 28GHz 그 주파수 대역을 팔고 났는데 오히려 딴 데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생겼나? 난 의심스러워 막. 그래가지고 이 기사도 흘러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이 28GHz 이 대역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